나는 음란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명하냐면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혹 친구들 몰래 성인 영화를 보거나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달콤한 포르노그래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데니스 프레드릭 이 저자가 저술한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저자는 음란물 중독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빠져들고 끔찍한 중독의 맛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음란 혹은 성중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적으로 약 400만 개 이상의 음란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네. 접속된 자를 접촉하여서 음란 중독자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왜 음란 중독자로 만들어낼까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웹사이트 이런 것들은 사실 성인에게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마구마구 접속할 수 있도록 로그인 없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되고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음란 중독으로 가게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음란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명하냐면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혹 친구들 몰래 성인 영화를 보거나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한번 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외롭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란물이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은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그럼 어떠세요? 세 번째는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네 번째, 음란물을 볼 기회를 늘 찾거나 음란물이 보고 싶어 마음이 두근거린다. 다섯 번째,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음란물에 심취되는 것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처음 음란물을 대했을 때 흥분되던 장면들이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특별한 취향이 생겼다. 아홉 번째, 평소에는 성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가도 음란물에 심취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열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는 음란물 사용을 멈출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조금 더 보면 아내와 자녀들과 있는 시간보다 음란물을 보며 허비하는 시간이 더 많다. 음란물을 보느라 할 일을 놓치기도 하고 직장에서 몰래 음란물을 본 적도 있다. 여기에 몇 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음란물을 하드코어가 있고 소프트코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프트코어든 하드코어든 상관없이 음란물은 그것을 보는 순간 지속해서 보는 순간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이 됐다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에 대해 성적 호기심과 호감을 갖는 건 정상이지만 이걸 넘어서서 음란물에 중독되면 특정 의상, 액세서리, 음악, 배경, 조명에도 성적으로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배경, 조명, 음악 이것이 성적인 흥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제 중독이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이런 것에 따라서도 충분히 흥분하기 시작하고 변태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란물 중독의 문제는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큰 문제죠. 자신은 그만둘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것이 음란 중독, 성 중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프 체크 질문지를 우리가 12개를 아까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가 나왔다면 거의 이제 성 중독자다, 음란 중독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독, 특히 성 중독이라는 것은 많은 것에 체크를 하지 않아도 몇 개만 체크해도 그것이 성 중독으로 가고 있고 성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란 성 중독은 다른 중독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내가 중독됐다 해도 그 중독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의 네 단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의존, 세 번째는 중독되고 그 다음엔 행위적인 패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중독되어지고 중독되기 전에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의존하게 되네 전에 의존하기 전에 호기심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성중독의 특이성을 영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중독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은 엔돌핀을 분비해주는 중독 가운데 하나로 오르가즘. 이것은 절정을 느끼게 하여 그 중독성이 다른 중독보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은 중독되어도 서서히 중독되어지고 나중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중독 자체는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도 성중독에 비해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성중독은 다른 중독에 비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왜? 중독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포르노그래피 중독자의 특징 12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남들도 다 그렇고 그냥 호기심에서 보는 것이라는 기만. 이런 기만이 있어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호기심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음란물을 숨기고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고립시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태연해.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기 시작하죠. 네 번째는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또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게 성중독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떤 포르노그래피나 어떤 잡이나 어떤 성적인 것을 돈으로 사면서 그 성중독에 노출이 되어지고 중독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는 하드코어, 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 일곱 번째. 이성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에 대한 도착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덟 번째.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무기력과 흥미가 없게 돼요. 이게 뭐냐? 중독되면 중독된 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봐야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사이트에 접속되는 순간 활력이 넘쳐요. 너무 신이 나요. 마찬가지로 성중독자도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성적인 어떤 행위가 없으면 무기력하게 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부와 일 이런 것은 방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독자의 삶이죠. 무기력감과 성병에 노출되고요. 음란물과의 외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외도야? 그런데 음란물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된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음란물과 성 중독에 빠져 살면서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성적 탐닉의 두 얼굴.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 중독자나 어떤 음란 중독자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생활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들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내가 중독인데 이중생활을 철저히 하니까 여기 갭이 있죠. 이 갭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안에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괜찮은 척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갭, 이 갭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쾌락도 맛보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도 빨리 중독을 노출시키고 상담받고 싶고 나오고 싶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